안녕하십니까, 최재익입니다. 오늘은 그 요골신경하고 요골신경의 마비, 그 다음에 마비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IARM 초음파 워크숍의 사진 자료로서 만들어진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몸의 파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의 파샤는 슈퍼피셜 파샤하고 딥 파샤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슈퍼피셜 파샤라는 것은 이제 우리 몸의 스킨, 피부 아래 이제 피하 지방이 있는데 피하 지방을 싸고 있는 덴스한 파이브로스한 막이 슈퍼피셜 파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슈퍼피셜 파샤 밑에 이제 심부 지방층이 있는데, 심부 지방층 심부에서 머슬을 근육을 싸고 있는 것이 딥 파샤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단면을 보게 되면 피부가 있고, 그 다음에 피하 지방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피셜 파샤가 있고, 그 다음에 심부 지방층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목에서 이제 다이섹션한 해본 모습이 되겠는데, 목에서 슈퍼피셜 파샤가 피부가 이렇게 보이게 되고, 그 심층에는 이제 머슬을 싸고 있는 딥 파샤가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슈퍼피셜 파샤에는 그 머슬이 존재하지 않는데,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플라티스마가 이제 머슬로서 슈퍼피셜 파샤에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딥 파샤는 그 머슬을 싸고 있는 파샤로서, 그 다음에 그 아포넬틱 파샤하고 그 에피마이시알 파샤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에피마이시알 파샤라는 것은 근육 자체를 싸고 있는 이게 근막으로서 그 표층을 또 보강하고 있는 그 막이 이제 아포넬틱 파샤가 되겠고, 두 개가 딥 파샤가 되겠습니다. 딥 파샤가 되겠고, 이 딥 파샤는 또 이제 위치에 따라서 뭐 머슬과 머슬 사이에 인터머스큘라 파샤가 되겠고, 그 다음에 머슬 내에 있는 인트라머스큘라 파샤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머슬 사이에서 이제 신경이나 뭐 바스큘라 등을 싸고 있는 그런 에피뉴랄 그 파샤가 또 있고, 뼈를 싸고 있는 골막도 이제 딥 파샤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터럴 인터머스큘라 septum은 델토이드가 인서션하는 레터럴 크레스트 아래에서 오리진에서 레터럴 에피콘다일하고 애뉴라 리가멘트 인서션하는 덴스한 파이브로스한 티슈로서 상박에서 앞뒤 구조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쪽과 뒤쪽 구분해서 뭐 출혈이 있거나 인펙션이 있을 때 이것이 퍼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또 한편으로서는 앞쪽에서는 브라키알리스 머슬이, 뒤쪽에서는 트라이셉스 머슬이 이 인터머스큘 septum에서 오리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레터럴 인터머스큘 septum에서는 레디알 러브가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septum을 통과해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이건 도시적인 그림인데, 보게 되면 레터럴 인터머스큘라 septum이 있고 메디알 인터머스큘 septum이 있습니다. 레터럴 인터머스큘라 septum이 트라이셉스하고 앞쪽에 있는 브라키알리스 머슬들하고 이렇게 경계 지어주는, 구분이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메디알 인터머스큘라 septum은 앞쪽에서 트라이셉스하고 이제 앞쪽에 있는 구조물들을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레디알 러브가 이제 뒤쪽에서 이렇게 주행하다가 되게 이제 그 엘보 조인트 7.5cm 약 상방에서 인터머스큘라 septum을 뚫고 앞쪽으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포스테리 안테브라키얼 퀴테니스 너브는 이제 인터머스큘라 septum 사이로 쭉 주행을 하게 됩니다. 그 레디알 러브의 주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알 러브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포스테리어 코드에서 엑실라리 러브를 주행하고, 나머지가 이제 레디알 러브가 돼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는데 대개 이제 클레비클 하방 15cm 정도에서 3개의 브랜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스테리어 브라키알 퀴테니스 너브, 상박의 뒤쪽에 이제 센서리 너브죠. 그 다음에 트라이셉스 롱 헤드의 머스큘라 브랜치, 그 다음에 메디알 헤드의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이제 쭉 내려와서 이제 스파이럴 그루브를 통해서 통과하게 되는데, 스파이럴 그루브에서 또 역시 이제 3개의 브랜치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이셉스 레터럴 헤드의 머스큘라 브랜치, 그 다음에 앵쿠니우스의 이제 그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니스 너브, 이렇게 3개의 브랜치를 주고, 인터머스큘 septum에서 스피랄 그루브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 라디알리스 사이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서 또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그 다음에 이스텐서 카피 레디알리스 롱구스에 이제 머스큘라 브랜치를 주고, 그 다음에 엘보 앞쪽으로 이렇게 지나서 가서 엘보 조인트에서 대개 4.5cm 말단에서 슈퍼피셜 센서리 브랜치를 하고 딥 모타 브랜치를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나눠져서 거기서 이제 그 스피네이터 사이로 들어가기 전에 스피네이터 하고, 그 다음에 에이센서 카피 레디알리스 브레비스의 모타 브랜치를 주고, 나머지는 이제 쭉 포스테리어 인터스너브가 되면서 이제 그 스피네이터 딥 헤드, 슈퍼피셜 헤드를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스피네이터 말단에서 이제 나와서 인터머스큘라 세툼, 인터오세스 멤브레인 사이를 지나고 쭉 가서 말단으로 가서 리스트에서 이제 그곳이 터미널 브랜치가 리스트의 아티큘라 브랜치로 주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관계를 우리가 꼭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게 되면 레디얼 러브가 이제 플러스 서브스케플라리스 표층, 그 다음에 레티스문 도지의 표층 앞쪽을 주행해서 이제 테레스 메이저하고 휴메러스, 그 다음에 트라이프세스 롱헤드가 이루는 트라이앵귤라 인터벌 통해서 휴메러스 뒤쪽으로 주행하게 됩니다. 뒤쪽으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랄 그룹을 통해서 이제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휴메러스하고 여기 롱헤드 사이에서 이제 이렇게 주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초음파를 보게 되면 이제 엑실라의 상방에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레티스모스 도시의 커먼 텐던을 이제 플로우로 해서 보게 되면 그 표층으로 여기 엑실라리 아트리가 있고 미디안 너브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얼라 너브가 있고, 그다음에 심층 내측으로 레디알 너브가 있는 것이 관찰되고요. 레디알로 관찰되고, 앞쪽에서 이제 머스큘러 퀴테너스 너브가 코라코 브라키알리스 사이에서 이제 관찰이 됩니다. 조금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트라이스페이스 메디알 헤드하고 레터럴 헤드 사이, 그 다음에 롱 헤드 심층으로 레디알 러브가 이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조금 더 이제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제 그 트라이스페이스 메디알 헤드, 레터럴 헤드 사이에서 어깨 뒤쪽에서 앞쪽으로 너브가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주행할 때 보게 되면 이제 그 레디알 러브하고 그다음에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하고 프로푼다 브라키얼 아트리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가장 먼저 레디알 러브가 이제 주행을 하게 되고, 그걸 따라서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레디알 러브가 다 앞쪽에 그 휴메러스 표층에까지 이동해 있고,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도 그 표층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인터모스 세튼 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프로푼다 브라키얼 아트리는 아직 이렇게 뒤쪽에 남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부학적 구조물을 보게 되면 이렇게 레디알 러브가 이렇게 휴메러스 표층을 스피랄 그룹을 땅에서 이제 주행을 하게 되고, 거기 말단으로 이제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가 같이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이 주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 브랜치가 하나 나는데, 요것은 이제 트라이셉스 머슬에 주는 머스큘라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조금 더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레디알 러브가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사이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는 계속 이제 인터머스큘러 세트 내에 남아서 주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프로브를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심층의 레디알 러브가 이제 에코제닉하게 이제 주행하는 것이 관찰되고, 포스테리어 안테브라키얼 퀴테너스 너브는 인터머스큘러 세툼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브랜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말단을 이동하게 되면 레디알 러브가 이제 그 팔꿈치 앞쪽으로 이제 주행을 오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팔을 수피네이션해서 앞쪽에서 이제 프로브를 이렇게 프로브를 앞쪽에서 이렇게 돼서 트랜스버스하게 돼서 이제 관찰하면 더 효과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캐피툴륨이 보이고요. 캐피툴륨이 보이고, 그다음에 브라키알리스가 그 앞쪽에 이제 머슬이 보고, 그 외측으로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머슬이 관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머스큘라 파셜 플레인으로 세 개의 구조물이 이제 관찰이 되는데, 대개 레디알 러브, 아터리, 그다음에 레디알 모타너브죠. 그다음에 레디알 센서리 브랜치.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미 캐피툴륨에 왔을 때는 레디알 러브가 이제 모타너브하고 센서리 너브로 이제 브랜치한 상태가 되고, 그 사이로 이제 이렇게 아터리가 위치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조금 더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면 그 모타너브는 말단으로 심층으로 이동하면서 수피네이터 사이로 들어가게 되고, 센서리 너브하고 아터리는 이제 그 메디알 사이드로 이동하면서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머슬 심층으로 쭉 표층에 쭉으로 이제 주행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프로브로 이제 말단으로 이동하게 되게 되면 여기 이제 그 레디우스 샤프트가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그 스피네이터에서 딥헤드, 슈퍼피셜 헤드가 보이고, 거기 사이에 이제 레디알 너브가 이제 포스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된 거죠. 그래서 주행하는 것이 관찰이 되고, 그 표층으로 이제 레디알 센서리 브랜치가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심층에 이제 주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말단으로 이동하면 슈퍼피셜 스피네이터 표층 바깥으로 레디알 러브가 나가는 것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디알 러브가 마비가 되는 원인들을 살펴보게 되면, 레디알 러브로서 마비가 되는 것은 이제 그 트라이셉스 머슬의 레터럴 헤드가 하이퍼트로피드거나 아니면 거기에 머스큘라 파이버가 이제 파시아가 생겨서 그것이 이제 눌러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이제 그 헬스를 과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이제 주사를 여러 번 맞아서 이제 그런 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레터럴 인터머스큘라 septum을 통과할 때 거기서 이제 그 septum 공간이 좁아서 거기서 이제 마비가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브라키오 레디알리스 사이에서 레디알리스하고 브라키알리스 사이에서도 이제 뭐 마비가 될 수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테레스 메이저가 하이퍼트로피드에서 이제 그것에서도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트라이앵귤라 스페이스에서.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앵귤라 스페이스에서 비정상적인 파이브로스 티슈가 생겨서 누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펄세이팅 아터리가 이제 AV 아뉴리즘이 생기거나 뭐 과도하게 아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면 뭐 바스큘라 펀치라 그래서 이제 그것이 눌러가지고 그 레디알 러브가 뉴로피스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전에는 이제 크러치 펀치라고 그래서 이제 크러치를 짚는데 체중을 다 크러치에 치러서야 이제 크러치를 짚게 되면 이제 엑실라에서 레디알 러브가 이제 파시가 될 수가 있는데, 요즘은 거의 못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에는 이제 숄더 조인트에 아스로플라스티를 했을 때 그 일부에서 아주 드물게 레디알 러브가 이제 파시가 발생하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테리어 인터스 너브가 마비가 될 수 있는 경우는, 그러니까 레디알 터널에서 마비가 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가 중요합니다. 이 다섯 가지가 레디알 헤드에 뭐 하이퍼트로피가 있거나 아니면 그 조인트 캡슐에 하이퍼트로피가 있어서 거기서 누릴 수가 있고요. 리시 오브 헨리라 그래서 이제 그 레디알 러브 표층 심층으로 지나가는 베셀들이 그 뉴로패스를 발생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스센서 카피 레디알리스 브레비스의 메디알 엣지가 너무 파이브로스하게 이제 텐디너스하게 생기게 되면 그것이 이제 또 너브 뉴로패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케이드 프로세라는 것은 이제 스피네이터의 슈퍼피셜 헤드 프록시mal 보더가 이제 그것이 너무 단단하게 텐디너스한 구조물로 되어 있으면 그거에 의해서 눌릴 수가 있는데, 이 부위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너브가 눌리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너브가 디스탈에서 스피네트 사이로 빠져나갈 때도 거기도 역시 한 35%에서 텐디너스한 아치를 잃을 수가 있어서 거기서도 눌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터미널 포스테인스너 터미널 브랜치가 리스트의 아티큘러 브랜치가 되기 전에 리스트 조인트에서 이제 여기 뭐 갱글리온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임피지먼트가 있거나 뭐 외상을 당하거나 하게 되면 거기서도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레디알 러브 뉴로패시라는 것은 이제 하이 뭐 엑실라 쪽에서 이제 발생하는 뉴로패시를 하이 레디알 뉴로패시라고 하는데, 대개 이제 그 크러치 파시나 아니면 뭐 아스로플라스테 하고 나서 발생하는 경우, 또는 뭐 테레스 메이저나 아니면 트라이셉스 위에 그 하이퍼트로피나 뭐 어브노말 파시아에서 눌리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레디알 뉴로패시를 발생시키는 것은 휴메러스 프랙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휴메러스 프랙처가 되게 되면 2 내지 17%에서 레디알 뉴로패시를 발생을 시키고요. 전체 레디알 뉴로패시의 70%가 이제 휴메러스 프랙처에 의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메러스 프랙처는 이제 프랙처 자체에 의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프랙처를 이제 그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이아트로지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네일링이나 임플란트를 고정할 때 그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손상을 주는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트라이앵귤러 스페이스는 이렇게 테레스 메이저의 뭐 하이퍼트로피나 트랩스 머슬의 하이퍼트로피 또는 파이브로스 밴드에서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이 레디알 뉴로패시가 발생하게 되면 리스트 드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간별 진단을 해야 되는 게 레디큘로패시죠. 그래서 시비하게 C6 레디큘로패시가 있으면 이제 리스트 드롭까지는 발생하지 않고 위크니스가 이제 발생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엘보 플렉션 위크니스도 같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판단의 근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CA 레디큘로패시가 되게 되면 되게 이제 핑거가 이제 안 올라가고 위크니스를 보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핑거뿐만 아니라 핑거 에비덕션, 어덕션, 썸의 에비덕션까지 위크니스가 같이 보인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간별 진단 포인트로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MG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인벌브된 정도하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 대신 이제 EMG 갖고는 뭐 때문에 이제 그 뉴로패시가 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해부학적인 원인을 찾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부학적인 원인을 찾는데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트라이앵귤러 인터벌에서 그 비정상적으로 트라이셉스 머슬의 비정상적으로 이렇게 파이브로스한 밴드가 생겨서 이제 그 뉴로패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해부를 해봤더니 이제 파이브로스 밴드가 이제 20케이스에서 15케이스에서 생겼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길이가 한 1.5cm였고 이제 폭은 뭐 0.8cm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것이 엘보를 익스텐션 할 때, 그다음에 엘보를 스피네이션 할 때 이제 이런 프록시말에서 생기는 파이브로스 밴드는 타이트닝이 심해서 이제 뉴로패시가 있다고 하면 그때 더 증상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터데이 나이트 파시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미국에서 주급을 토요일날 받고 이제 술을 먹고 벤치에서 팔을 비고 자고 그러면 아침에 이제 리스트 드롭이 일어나면서 그런 경우를 이제 세터데이 나이트 파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레디알 그룹에서 레디알 러브가 이제 눌려서 마비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비슷한 경우 허니문 파시라고 하는 건데, 허니문 파시는 이제 신혼여행을 가서 사이가 좋아서 800일을 신부한테 해주고 나면 신랑이 이제 리스트를 본다는 건데, 세터데이 나이트 파시하고 차이는 세터데이 나이트 파시는 이제 본인이 유발한 거고, 허니문 파시는 원인이 범인이 있다는 게 차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그 토요일날 술을 먹지 않고 주 5일째이기 때문에 금요일날 술을 먹으니까 이제
day night 팟이라고 이름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60% 정도에서 차이를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이제 차이를 감별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 차이라는 게 정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제 더 이제 면적이 커져 있는 거, 너무 스웰링이 되어 있는 건데, 이 차이가 대부분 그게 크지 않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봐서는 뭐 뚜렷하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양쪽을 비교해 봐야 차이를 느낄 수가 있고, 어쨌든 너브의 이제 폭이 5mm가 넘고 두께가 2mm가 넘으면 뭐 일단 뭐 그건 좀 비정상적인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여기서 0.1 스퀘어 센티미터가 더 넓고 크면, 그 정도로 크면 그것은 벽제인 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경우에는 이제 그 도스레트랄 포함의 페인이 계속 있었지만, 뉴로패스 유크리스는 보이지 않았던 환자한테 이렇게 여기 열어봤더니 브라키알리스하고 브라키오레디알리스 사이에서 너브가 이렇게 눌렸더라. 그래서 이제 이건 MRI를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그 차이를 몰랐는데, 이렇게 뉴로패스를 발견하고 나서 반대측하고 한 것을 다시 한번 MRI를 찾아봤더니 그 병변측에서 레디알 너브가 병변측에서 좀 납작하게 눌려 있는 것이 관찰되더라. 뭐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이제 그 골절이 있고 나서 계속 그쪽에 이제 통증을 호소하고 그랬던 환자를 해서 한번 열어봤더니 인터머스큘러 septum에서 이렇게 뭐 파이브로스 밴드에서 눌려 있더라. 그래서 레터럴 인터머스큘러 septum에서 눌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예, 이것은 이제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레디알 토션이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브 토션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너브가 이제 꼬인다는 거지, 이렇게 꼬인다는 건데, 예, 이거 이제 초음파에서도 이렇게 토션된 모습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장의 모습에서도 이렇게 토션된 꼬인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원인은 아직은 알 수가 없는데, 아마도 어떤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2차적으로 생긴 걸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42세 남자가 리스트 드럭으로 왔는데 3주 됐다고 합니다. 이제 술 먹고 자고 나서 발견했냐 했더니 그건 아니라고 했고, 이유 없이 전반부에 통증이 심하게 있더니 그 다음날 이제부터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손목 신전근 리스트 익스텐션은 제로, 그다음에 손목 굵은, 그다음 팔꿈치 익스텐션은 뭐 9 정도로 이제 정상적이도 소견이 보였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물론 근전도 검사도 해봤죠. 그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휴메러스에서 레디알 그룹이죠, 스피랄 그룹에서 초음파 레디알 너브가 너무 잘 보입니다. 스웰링 된 것이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말단으로 이동해서 봤더니 너브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조금 더 말단으로 갔더니 너브가 다시 크게 잘 보입니다. 이렇게 너브가 잘 보이고 안 보이고 잘 보이고, 요것이 이제 토션 때 볼 수 있는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보일 때는 너브가 스웰링 된 때를 보면 이렇게 잘 보이게 되고, 이렇게 짤룩하게 된 부위를 보게 되면 너브가 안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보이고, 그래서 이제 롱기튜드널 스캐너를 했더니 휴메러스 스피랄 그룹에서 이렇게 너브가 쭉 잘 보이게 스웰링 되다가 이게 짤룩하게, 모래시계처럼 이렇게 짤룩하게 되고 다시 길게 보이는. 근데 그것이 이제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거 뒤쪽에서, 휴메러스 뒤쪽에서 스파이럴 그룹에 나오기 전에도 이렇게 거기서 뒤쪽에서도 이렇게 토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전도 하고 이제 대학병원으로 보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수술장에서 본 소견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너브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이렇게 토션이 된 거, 한 너브 여러 군데 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여기 이제 두 군데 이제 짤룩하니까 여기 잘라가지고 이제 뉴로레피 해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너브가 토션이 되는데, 뭐 원인은 아직 잘 밝혀지진 않았지만, 아마도 알 수 없는 염증성 반응에 의해서 이제 발생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고, 특징적으로 이제 통증이 발생한 후에
유크리스가 발생하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비슷한 게 파손하지 터너 신드롬이라고 해서 파손하지 터너 신드롬에서 어깨 주변에 심한 통증이 며칠 있다가 그 다음 며칠 후부터 이제 갑자기 어깨를 들기 어려운 그런 유크리스를 보게 되는 거를 파손하지 터너 신드롬이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이제 알 수 없는 원인 뭐 바이러스 감염이 아닐까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토시안 되는 경우도 말단에서 생기는 파손하지 터너 신드롬이라고 요즘은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 잠깐만 이거 어디 갔어? 예, 그 케이스는 예, 시리악스 홈페이지에 보게 되면 증례 보고에 이게 다 자세히 더 올라가 있으니까 더 자세히 보시고 싶은 분은 이제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은 이제 다른 증례가 되겠는데, 똑같이 이제 이렇게 토션이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는 레디알 그루브에서 이제 발생했는데 여기서는 캐피털룸 앞쪽에서 너브가 너무 잘 보이죠. 너무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조금 말단으로 이동하면 너브가 안 보이다가 또 더 말단으로 이동하면 너브가 잘 보입니다. 이렇게 너브 스웰링이 된 부위에서 보게 되면 잘 보이고, 짤룩한 부위에서 보면 안 보이고, 다시 스웰링이 된 부위에서 보게 되면 잘 보입니다. 이 환자도 30% 남자, 특별한 원인 없이 손가락이 유크리스에서 펴질 못하는 그런 상태가 돼서 왔습니다. 그래서 롱기 트랜스캔을 해봤더니 아까랑 똑같죠. 이렇게 너브가 스웰링 되어 있고 짤룩하게 모래시계처럼 짤룩하게 되어 있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우리 시리악스 정형의학 연구회의 각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증례 및 자료의 초음파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가게 되면 저희가 올려놓은 많은 증례가 있으니까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남자 35세 이렇게 쭉 하고 이제 이렇게 너브가 이렇게 돼 있고 짤룩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창구문헌들 유사증례 창구문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더 자세히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알 턴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알 턴넬이라는 것은 엘보 조인트 레벨부터 스피네이터를 지나서 스피네이터 끝까지 해서 포스테린턴스 너브가 이 스피네이터 사이를 지나고서 빠져나오는 데까지 이 부위가 이 레디알 턴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스피네이터 사이에 요 고리가 한 3cm 되고, 엘보 조인트에서 이제 스피네이터까지가 대개 한 3cm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레디알 턴넬은 한 6cm 정도의 길이의 공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예, 거기에서 이제 거의 레디알 러브 뉴로패시가 이제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발생을 시킬 수 있는 구조물이 이제 레디알 헤드나 조인트 캡슐의 파이브로스 하이퍼트로피, 그 다음에 바스큘라 헨리 오브 베셀 오브 헨리, 그 다음에 ECRB의 메디알 엣지, 그 다음에 아케이드 프로세, 그 다음에 디지털 아케이드, 이렇게 5군데에서 이제 잘 생길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이 생길 수 있는 것이 아케이드 오브 프로세고 대개 이제 65% 이상이 여기서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이건 리시 오브 헨리인데 이제 포스트렌처스 너브가 이렇게 있는데 그 주변으로 이제 베셀들이 많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것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자체가 이제 너브를 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리시 오브 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베셀에 의해서 눌린 거를 해서 제거를 했더니 이제 좋아졌다는 그런 보고가 되겠습니다. 요건 리시 오브 헨리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이제 제가 경험했던 증례인데, 해망지오마 때문에 이제 뉴로패스가 생겼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60세 여자인데 우측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데 한 달 됐다. 손가락이 안 펴진다는 거죠.
특별한 이상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안 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죠.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근전도 했더니 뭐 누르펫이 나왔고,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레디얼 러브 심층으로 하이퍼 에코, 그러니까 매스가 관찰이 된대요. 또 매스가 관찰되고, 말단으로 갔을 때 그래서 매스가 관찰되고, 말단 레디우스까지 갔을 때도 매스가 이렇게 관찰되고, 매스 여기서 매스 속에 너브가 이제 스웰링된 그런 모습 보이시고, 롱기트랄한 스캔을 봤더니 매스가 이제 너브를 표층으로 디스플레이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아마 조직학적인 걸 확인한 건지는 아니지만 이제 해망지오마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요것도 이제 저희 증례 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또 해망지오마 때문에 뭐 이렇게 누르페스가 발생했던 관련 논문도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뉴로패스를 발생시키는 아케이드 오브 프로셀을 보시게 되면, 아케이드 프로셀인 것은 슈퍼피셜 수피네이터의 프록시말 엣지가 되겠습니다. 이 엣지가 이제 너무 이제 파이브로스한 덴스한 텐디너스한 티슈로 되게 되면 그것이 이제 레디얼 러브를 누르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 아주 덴스하게 텐디너스한 스트럭처로 돼서 그것이 너브를 누릴 수 있는 구조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머스큘러한 경우도 있고 멤브라노스하기도 하고 머스큘러 텐디너스 또 텐디너스 하게 되는데, 이 텐디너스한 게 이제 누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의사 프린츠 프루세의 이름을 따서 아케이드 프루세라고 이름을 적었고, 대개 이제 아케이드 프루세가 대개 66%에서 이제 존재한다고 합니다. 66%에서. 그래서 타입을 이렇게 쭉 나눠보면 타입 A는 텐디너스, 텐던처럼 되어 있는 것이 66% 가장 많고, 그다음에 머스큘러 텐디너스 한 것이 17%, 그다음에 머스큘러 한 거 13%, 멤브라노스 한 거 1-2%. 이때는 이제 눌리지가 않는데, 이제 텐디너스 하거나 머스큘러 텐디너스 한 것 있을 때 이제 눌릴 수가 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해박적인 연구를 한 건데, 여기 보게 되면 이건 ECRB의 메디얼 엣지도 이게 텐디너스한 엣지로 되어 있고, 그것을 절개했더니 그 심층에 있는 수피네이터의 엣지도 텐디너스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머스큘라 브랜치, 요것도 이제 포스트 인트런스 너브가 들어가고, 이제 요건 머스큘라 브랜치들이가 되겠습니다. 머스큘라, 요건 수피네이터에 있는 머스큘라 브랜치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약간 머스큘러 텐디너스한 구조물인데, 그 레디얼하고 지나가고 센서리 브랜치 표층으로 지나가고 이제 머스큘러 브랜치 십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것은 이제 머스큘러한 타입이죠. 머스큘러한 타입에서 이렇게 머스큘러한 타입에서는 뉴로패스가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케이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그 뉴로패스가 있었던 저희가 경험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 이 남자 70세, 한 기간이 4개월 되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 뚜렷한 이유 없이 처음에는 두 번째 손가락만 힘이 없었는데 다른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다. 그래서 손가락 신전이 제로니까 전혀 안 되는 거고, 세 번째 손가락은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폐어니까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거가 되겠죠.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그 레디얼 러브가 이렇게 그 캐피틀룸 레벨에서 레디얼 러브가 잘 안 보이죠. 조그맣게 보이고,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면 정상이지, 잘 안 보이면 정상적인 걸 볼 수가 있는데, 좀 말단으로 가니까 이제 레디얼 헤드 레벨에 가니까 갑자기 너브가 이제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롱기튜드널 스캔을 해봤더니 이제 그 포스테리트널 너브가 스피네이터 딥헤드하고 슈퍼피셜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 프록시말 포션이니까 하이포 에코니까 스웰링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케이드 프로세스에서 이제 너브가 이제 눌린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ECRB의 메디얼 엣지가 이제 텐디너스하게 생기면 거기서도 이제 그 신경이 눌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이섹션한 연구에서 보게 되면 모든 100% 한 케이스에서 이제 그 아포뉴로스가 보였는데, ECRB의 아포뉴로스가 보였는데 95%에서 그래서 텐디너스한 아치르로 보였다.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이제 71%에서 푹신해서, 그 다음에 아케이드 프로세보다
근위부에 위치했다. 그러니까 아케이드 후르세가 여기 있으면 이제 너브가 이제 아케이드 후르세의 너브가 심층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되는데 수피네이터 스페셜 헤드죠. 그다음에 ECRB의 프록시말 보더가 이 수피네이터보다 말단에 있으면 영향을 안 주죠. 너브에 이미 들어가서 있지만 이거보다 프록시말에 있으면 이제 너브가 눌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지. 근데 71.5%에서는 프록시말에 있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가 4.5mm였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포스트이트널 너브가 ECRB의 레디알 엣지에 이렇게 그래서 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텐디니스한 게 이제 95%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피네이터 디지털 엣지에서 눌릴 수가 있다고 했는데, 여기서 눌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도 이렇게 텐디니스하게 이제 생긴 경우도 있고, 이렇게 머스큘러하게 생긴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머스큘러 타입에서는 눌릴 수가 없는데, 텐디니스한 타입에서 눌릴 수가 있는데, 다행히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파이브로스한 아울렛이 한 35%고, 대부분 이제 머스큘러 타입이었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PIN이 이제 수피네이터로 사이로 들어가는데 레디얼 헤드에서부터 거기까지 거리가 한 3cm 정도 됐다는 거죠. 들어가는 데까지 3cm.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피네이터 사이 폭이 되게 3cm입니다. 그래서 레디얼 터널을 대강 6cm로 보면 된다는 게 여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이제 디지털 수피네이터 캐널에서 이제 너브가 이제 눌릴 수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두 개의 브랜치가 리커런트 브랜치하고 이제 딥 브랜치로 터미널 브랜치로 나누게 되는데, 그것이 타입1은 수피네이터 사이에서 나가기 전에 사이에서 이제 브랜칭을 미리 하는 것이 타입1이 되겠고, 나가서 브랜칭하는 것이 타입2가 되는데, 이제 타입1은 35%가 되고 타입2 나가서 브랜칭하는 게 65%가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에서는 이제 PIN이 이제 인테오스 멤브레인을 쭉 지나서 리스트로 들어가서 아티큘러 브랜치가 되기 전에 거기서 이제 그 뉴로패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반복적으로 통증이 있고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텐던의 이제 터널 3 심층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터널 3의 심층을 하이드로 다이섹션 해주는 것도 하나의 치료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고, 이제 포스테리어 인터슨 오브 신드롬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피네이터 신드롬이라고도 들어보셨을 텐데, 수피네이터 신드롬하고 레디알 터널 신드롬하고 틀린 거죠. 레디알 터널 신드롬은 레디알 터널에서 이제 발생하는 걸 모든 걸 총칭하는 것을, 수피네이터 신드롬이라는 것은 수피네이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또 PIN 신드롬이라는 것은 이제 포스테리어 너브, 그러니까 눌린 위치도 레디알 터널하고 터널 신드롬하고 똑같고 눌린 너브도 똑같은데, 이제 차이가 뭐냐면 레디알 터널 신드롬일 때는 통증만 있고 유크니스가 없는 경우가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증은 없지만 유크니스만 핑거 드롭만 이제 심하게 되면 그것이 PIN 신드롬이 되겠습니다. 레디알 터널 신드롬은 대개 여자에서 이제 많이 발생하고, 주로 PIN 주행 방향에 따라서 텐더니스가 있고 그쪽에 이제 통증이 있는 것이 이제 주증상이 되겠고, 특히 이제 두 번째 손가락 세컨드 핑거 익스텐션 시 즉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유크니스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가 이제 간별 진단을 해드리는데 뭐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는 이제 텐더 포인트가 레트럴 에피콘다일로 이제 국소화되는 그 특징이 있고, 그 다음에 레디알 터널 신드롬일 때는 대개 거기서 한 3 내지 5cm 말단의 텐더니스가 있고, 그 다음 레지스티브 익스텐션 테스트 할 때 통증이 레디알 터널 신드롬보다는 이제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가 더 뚜렷한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디알 터널 신드롬일 때는 근전도함은 뭐 아무 이상 소견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MRI를 하게 되면 이제 그 PIN 인너베이티드 머슬의 그 에데마가 보여서 하이퍼 에쿠이카는 시그널이 증가된 그런 소견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지만 레디알 터널 신드롬 때도 이제 MRI 찍어보게 되면 스파이럴 그루브하고 큐비탈 파시아 쪽에서 이렇게 일부에서 너브가 이제 스웰링된 것을 이제 보여준다 해서 너브하고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룰 오브 나인 테스트라는 게 이제 중요한 테스트가 있는데 팔꿈치를 앞쪽에서 앞꿈치를 이 부위를 이제 9등분을 합니다. 9등분, 미디얼, 인터미디에이트, 레터럴, 위, 중간, 아래 9등분을 해가지고 H측 프록시말 두 군데가 텐더니스가 이제 특징적으로 있으면 레디알 터널 신드롬을 우리가 의심할 수가 있고, 중간 줄에 말단에 있게 텐더니스가 있으면 미디안 너브의 병변이 있을 때 볼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너브가 같은 장소에서 눌려도 어떤 때는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 되고 어떤 때 PIN 신드롬이 되는데, 그것이 원인은 무엇일까를 살펴보게 되면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시리악스 개념의 인트로덕션 때 공부한 내용인데, 뉴로제닉 페인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살짝 눌리게 되면 너브를 싸고 있는 커넥티브 티슈에 있는 너비너브룸이 이리테이션 되게 되면 그냥 소마틱 페인이 나타나게 됩니다. 소마틱 페인이 나타나게 되고, 더 심하게 눌려서 이제 너브가 눌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뉴로패시픽 페인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레디알 터널 신드롬도 뭐 마찬가지인 거가 아닐까 제가 이제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레디알 너브가 살짝 눌리게 되면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 발생하고, 더 심하게 눌리면 마비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건 아까 나왔던 그거를 이제 요약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요 레디알 터널 신드롬 환자인데, 이제 49세 여자 환자가 우측 팔꿈치가 통증이 있다고 내원했는데, 팔꿈치 통증이 있어서 여러 가지 트랜스엘브로 진단받고 뭐 주사도 받고 여러 치료 받았는데 잘 안 났다고 그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 텐더니스가 보게 되면 텐더니스가 에트럴 에피콘델하고 그다음에 그 이스텐서 스피네이터 쪽에 이제 텐더니스가 이제 뚜렷이 관찰되는 것을 보였고,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너브가 잘 안 보이다가 스피네이터 그 근위부에서 그 주변에서 너브가 하이포 에크 스웰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롱기트란 스캔을 해보면 이렇게 스피네이터 딥 슈퍼피셜 헤드 사이에서 프록시말 근위부에서 너브가 하이포 에크 스웰링을 보여서 여기에서 눌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우리 시리악스 증례 페이지에서 이렇게 다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모바일 와드에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있으면 또 비슷하게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 비슷하게 레디알 터널 신드롬 비슷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바일 와드라는 것은 브라키오 레디알리스하고 ECRBA 응구수, 그 다음에 ECRB가 이제 같은 파시아에 쌓여 있어서 고고 있을 것을 모바일 와드라고 하는데, 여기에가 아주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 이제 컴파트먼트 신드롬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레트럴 에피콘딜라이티스 또는 레디알 터널 신드롬하고 비슷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니까 감별 진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레디알 터널 신드롬은 그렇지만 이제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퓨티드 레디알 터널 신드롬, 소위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라는 것을 해서 내가 재현하겠다. 재활학과 의사들이 특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레디알 터널 신드롬을 부정하는 경우인데, 레디알 터널 신드롬은 이제 진짜 레디알 뉴럽의 뉴로패시가 있을 경우에만 쓰고 그 위에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이제 그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장하는 걸 살펴보게 되면 텐더니스가 있다는 것이 뭐 이렇게 너브의 애틀먼트를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취약을 주사했더니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에 병변이 너브가 그 부위에 있는 너브가 이상이 있다는 것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제
너브 엔트레먼트의 그 이상을 주장하려면 이학적으로 그 너브 엔트레먼트 소견을 갖고 주장해야 되는데, 레디알 터널에서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 센서리 체인지도 못하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쩌다가 이제 그다음에 너브 엔트리먼트는 근전도에서 이제 그 소개를 보여드린다는 거죠. 이제 레디얼 터널 시내는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그다음에 레디얼 러브는 또 더구나 그 너브 컨덕션에서 컨덕션 스터디가 미디안이나 얼라에 비해서 이렇게 조금 정확하게 하기 조금 힘든 면이 있다 그런 거. 그다음에 수술해서 좋아졌다고 해서 거기 병변이 그 너브가 이제 눌렸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너브 주변에 이제 너브를 주행하는 이렇게 구조물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거가 있는 사람들도 대부분 뭐 증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카팔 터널 신드롬이 하고 이제 상대적인 대응하는 용어로서 레디알 터널 신드롬이라는 말을 쓰는데, 너무 별 의미 없이 사용하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레트럴 에피콘달레스가 이제 잘 안 낫고 이제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의 원인이 이제 레디알 터널 때문에 그 원인이 되지 않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된다고 또 주장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어 레트럴 에피콘달레스가 잘 안 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검사를 해봤더니 이제 레디알 러브의 스웰링을 보거나 이상을 있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레트럴 에피콘달레스가 잘 안 낫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레디알 터널 신드롬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이제 초음파를 한 다음에 항상 레트럴 에피콘달만 보는 게 아니라 레디알 터널도 한번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테니스 레버하고 같이 있었던 제가 경험했던 증례가 되겠는데, 엘보 팔꿈치 아프다고 오셨는데 보면 이게 레트럴 에피콘달에서 이 CRB 텐던에 이제 테어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테어 관찰이 되는데, 또 초음파 검사를 해봤더니 수피네이터에서 너브가 눌려서 폭시마를 해서 너브도 레디얼 하이퍼 스웰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얻은 게 현재 증상을 일으키는 건지 좀 애매하죠. 그럴 때는 뭐 결국 이제 두 개를 다 같이 치료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증례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서 다른 증례인데, 이것도 이제 레트럴 에피콘달 텐던에 이제 뭐 이렇게 하이포에코익한 모습 보이고, 텐던에 처진 그런 모습 보여서 뭐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 여기서도 레디얼 러브가 이렇게 스웰링된 그 모습 보여주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항상 두 개를 같이 보는 습관을 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건 뭐 나중에 나와야 될 건데, 이제 그래서 이제 AI한테 레디알 터널 신드롬하고 PIN 신드롬 차이는 뭐냐 물어봤더니, 뭐 여기서 보게 되면 뭐 눌린 너브하고 신경하고 눌린 위치는 다 똑같은데 증상만 다른 게 차이다라고 이제 그런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PIN 신드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PIN 신드롬은 이제 핑거 드롭이 생긴 경우를 PIN 신드롬이라고 하죠. 카팔 터널 신드롬하고 큐비탈 터널 신드롬 다음으로 가장 많은 뉴로패시가 되겠고, 리스크 팩터는 이제 손을 많이 쓰는 사람들 또는 기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리고 5군데에서 가장 잘 발생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거고, 아케이드 프루스에서 가장 많이 65% 이상이 발생한다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이런 뭐 이렇게 관련 논문의 근거를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으면 여기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관련 논문 링크로 갈 수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또 자세하게 공부를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포스트레인테스 신드롬은 이제 또 크게 타입 1, 2, 3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타입 1, 2, 3로. 포스트레인테스 신드롬이 있을 땐 통증은 없고 위크니스만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포스트렌치는 너브가 쭉 가다가 수피네이터 사이를 지나서 수피네이터 근위부에서 이제 나눠지기도 하고 또는 나가서 수피네이터 말단에서 나가서 나눠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리커런트 브랜치하고 이제 터미널 브랜치로 디센딩 브랜치로 나눠지는데 리커런트 브랜치는 이제 핑거에 인노베이션 하는 너브가 되겠고 터미널 브랜치는 엄지에 인노베이션을 하는 너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입 R에는 많이 되는 것은 이제 두 개다가 같이 인볼브가 된 거 타입 R이 되겠고 타입 2는 이제 리커런트 브랜치만 인볼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핑거에 유크니스만 발생하는 거고 타입 3는 터미널 브랜치, 딥 터미널 브랜치만 이제 인볼브가 되는 거여서 썸에 유크니스가 발생하는 것이 타입 3가 되겠습니다.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너브를 다 주행을 따라가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부위에서 너브가 스웰링이 있고 또는 뭐 분지가 되고 그런 걸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고요. MRI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주변에서 다른 소프트 티슈 매스 같은 게 있어서 눌리는 경우에 그런 거를 이제 보는데 더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근전도 검사는 이제 그 마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마비 위치가 어느 정도를 보는데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근전도에서 마비 위치를 보는데 이것이 이제 요즘에는 조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뭐냐면 그 전에는 이제 요 너브 이하의 머슬에서 이제 이상이 보이면 너브 변변이 고부위나 그보다 프록시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너브 토션이라는 게 관찰이 되면서 이 개념이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엔테리어스 인테스 너브 신드롬이 발생하면 그 전에는 엘보 아래쪽에서 이제 그 엘보에서 한 5cm 아래쪽에서 말단에서 인테스 너브 분질을 하기 때문에 그 말단에서 병변이 있을 거라고 해서 이제 이쪽을 뭐 포함을 뭐 이렇게 열어보기도 하고 했는데 엔테리어 인테스 너브 신드롬인데 병변은 암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암에서 너브 토션이 생겨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볼브된 위치 갖고 이제 레벨을 찾는 것은 좀 문제가 이제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핑거 드롭이 생겼을 때 항상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게 텐던 럽처가 되겠습니다. 텐던 럽처. 특히 이제 엄지가 안 올라간다 했을 때 이제 텐던 럽처, 익스텐드 폴리스 롱구스 텐던이 이제 리스트에서 뭐 이렇게 리니어 프랙처나 뭐 이렇게 마일드한 프랙처가 공교롭게도 이제 리스터 튜버클 주변에서 발생하면 텐던 럽처가 돼서 안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C8 레디큘러 패스가 있을 때도 이제 안 올라가는데 그때는 썸 에비덕션하고 핑거 에비덕션, 어덕션 이크리스가 같이 떼는 것이 특징의 소견이고 그렇지만 이제 CA 레디큘러 패스가 심해서 머슬 이크리스가 심할 때도 통증은 전혀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뭐 이렇게 여기 있고 뭐 목이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갖고 감별 진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단순히 이제 모터 이크리스가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감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핑거 에비덕션, 어덕션만 이크리스가 있다 하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큐비탈 터널 신드롬이나 얼란 유로패스가 되겠죠. 거기다가 핑거 에비덕션까지 같이 이크리스가 있다 하고 하면 우리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 그러니까 브라키알 플렉스에서 메디알 코드의 병변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핑거 익스텐션 이크리스까지 같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C8 레디큘러 패스를 감별 진단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크리스 갖고 이렇게 감별 진단하는 포인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이제 토션 때문에 핑거 드롭이 생긴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토션의 위치에 따라서 이제 이거는 캐피틀룸 쪽에 생겼으니까 핑거 드롭이 생기고 이전 증례에서는 그 레디알 그루브에서 생겼으니까 이제 리스트 드롭이 생긴 겁니다. 핑거 드롭을 또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갱글리온입니다. 갱글리온 50대 남자에서 왼쪽 손가락이 나는데 뭐 이유 없이 점점 손가락이 안 펴지기 시작했다. 초음파 검사 근전도 당연히 했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 해봤더니 레디알 러브가 이렇게 보이다가 조금 말단으로 갔더니 레디알 헤드 레벨 갔더니 이렇게 큰 갱글리온 시스트가 보입니다. 시스트가 보이고 레디알 러브가 이렇게 예측으로 디스플레이스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롱기스트란 스캔 했더니 이렇게 레디알 러브 주행 옆에 이렇게 큰 시스트가 레디오 캐피텔라 조인트에서 발생한 걸 보여서 이제 보이고 유린 증례가 뭐 몇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도
갑자기 시스트가 보이죠. 시스트가 보이고 레디얼 러브를 디스플레이 시키고, 네, 이거 이제 좀 말단에서 갱글이 생긴 거죠. 이 증례는 캐피틀룸 근위부의 캐피틀룸 하고 레디얼 사이에 생겼는데, 예, 이 증례에서는 시스트가 레디얼 렉 부위에 생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하는 거고, 그다음에 요 증례에서는 이것도 레디얼 샤프트에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오래돼서 그런지 호모제니스한 그런 양사가 보이죠. 또 특별한 이유 없이 충격파 지금 타병원에서 충격파 치료 증식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없다고 이제 그래서 신경이 이상이 있을 때 충격파 치료를 위크니스가 쭉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여기서 시스트가 있어서 아스피레이션 하는 거고, 아스피레이션 했더니 낭중에 하나도 안 보이게 정도 그 정도까지 아스피레이션 됐는데, 문제는 이거 이제 자꾸 이렇게 재발한다는 게 또 문제입니다. 재발.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재발하면 이제 계속 빼주고, 환자가 자꾸 코프레이션 되고 빼주고, 이제 어떤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게 되면 좀 재발률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갱글리온의 뿌리 루트에다 이제 프롤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죠? 이제 환자가 이제 위크니스 때문에 너무 그 위크니스는 금방 좋아지지 않으니까 그때 자꾸 스트레스를 받고 그러면 결국 이제 수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텐버그 신드롬이라는 것은 레디알 센서리 너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레디알 센서리 너브가 어떤 원인에 의해서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저림증이 발생하고 통증이 발생하는 것을 와텐버그 신드롬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본 것은 결국 여기에 이제 베인이 있어서 IV 하거나 뭐 혈액 채취하다가 찔러서 그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가끔 이제 교도소에서 이제 수갑을 너무 꽉 세게 채워서 그 후에 이제 저리다고 와서 이제 근전도 검사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고, 뭐 뉴로마가 있었고 그랬던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프랙처 있을 때 같이 동반된 경우, 그 다음에 드코베인 디지즈가 있을 때 심하게 있으면 이제 같이 여기 턴넬 안에 그 표층으로 넣고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리테이션 돼서 뭐 치료가 된 다음에도 계속 이렇게 통증이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수갑에서 눌리거나 이제 베인 펑처하거나 뭐 했을 때 그거는 이제 근전도 검사를 해보면 다 정상으로 나옵니다. 정상으로 나오는데 초음파로 보면 너브가 스웨일링되고 문제가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근전도 검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을 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건 이제 IARM이라고 저희가 이제 인터내셔널 아카데미 오브 리제너티브 메디신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부하는 그 모임이 되겠습니다. 뭐 프로로 초음파 뭐 이렇게 영양치료 등 공부하는 모임인데, 거기에서 이제 쭉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초음파 워크숍을 합니다. 워크숍을 하는데 통상적인 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워크숍을 하거든요. 요거 이제 다음 달에는 이제 우리가 니 조인트에 대해서 하는, 요건 뭐 프로전 숄더에 지나간 겁니다. 다음 달에 이제 니 조인트의 워크숍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여기서 와서 이제 공부를 하시면 이제 통상적인 그런 거보다 새로운 좀 인사이트를 얻어서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 윤영현 원장님의 그 참신한 인사이트를 우리가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저희가 이제 시리악스 정형외과 연구에서 이제 매달 한 번씩 이렇게 1년 스케줄로 머스큘로스켈레탈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요번 7월 14일 날 그 발목과 발 질환에 대한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학습 목표를 갖고 여러 선생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초음파를 강의하게 되고 윤용현 원장님은 하이드로 다이렉션을 강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뉴얼 치료는 김일환 선생님, 프로로 치료는 이기준 원장님, 그 다음에 베인 병변에 대해서 요즘 핫한 이슈가 되죠. 정대원 원장님이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창민 원장님이
네, 컨트랙트라이즈 스트럭처, 그다음에 박노 원장님이 뭐 이렇게 이런 스트럭처 등에 대해서 강의를 하실 예정이니까 여기 와서 공부를 같이 하시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많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또 새로운 강의로 만나 뵙겠습니다.